안녕하세요. 연담 꽃순이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썸네일 화면에 한홍 7호 나무라고 제가 소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이 나무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명래 고약은 어떤 약인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명래 고약은 주로 종기에 사용되는데요. 종기는 현대의 용어로 피부의 농약입니다. 종기가 형성되면 모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로 종기가 형성되면서 피부가 부어오르면서 빨갛고 단단해지는 뾰루지입니다. 이 약을 곰기 전 고약을 한 부위 200 크기로 늘려서 매일 1회 정도로 갈아 붙입니다. 골문 후 밝은 골을 녹두알 크기로 떼어서 한 부 중심에 붙이고 그 위에 고약을 한 부위 200 크기로 늘려 매일 1회 갈아 붙입니다.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 증상이 보통 잘 개선됩니다. 한의학적인 원리를 사용하는 피부질환 치료제로 붙이는 한약 치료법이 바로 고약인데요. 대략 조선시대 때부터 고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종기로 고생하던 정조가 고약을 애용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명래 고약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민간요법을 사용하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실제로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고 저도 실제로 사용해 보았던 방법들입니다. 와, 보이시는 이 나무는 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입니다. 마치 버섯을 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 느티나무는 긴 세월 동안 나무 크기만큼 동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였겠지요. 와, 또 이렇게 예뻐 보이는 이 꽃나무는 바로 벚꽃나무입니다. 벚꽃나무 꽃은 보통 4월에서 5월 사이에 피어서 붉은색 또는 흰색의 아름다운 꽃을 자랑하지요. 벚꽃이 필 때에는 얼핏 보아도 벚꽃에 빠져서 마음이 몽롱하여 내 모든 마음을 다 뺏겨 버리고 맙니다. 진정 벚꽃이 떨어지고 벚나무 잎이 새로이 자라면서 잎만 남았을 때는 이미 벚꽃을 잊고 벚나무 잎도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실제 느티나무, 벚나무는 우리 집 주위에서 항상 오가며 당연히 볼 수 있는 나무라 우리는 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티나무, 벚나무는 잠깐 맛보기로만 언급하고 느티나무, 벚나무, 누름나무는 잎의 생김새가 너무 흡사하여서 이 세 종류의 나뭇잎을 나란히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비슷한 나무 세 종류를 가지고 와서 지금 밥상 위에다가 펼쳐 놓았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린 것이 아니라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비슷비슷하여서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제가 좀 가지를 살짝 꺾어 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좌측에 있는 여기 보이시죠?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자, 자세히 보아요. 좌측에 보이시는 나무는 느릅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시는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시는 나무는 벚나무인데 아무리 보아도 세 나무가 아직까지 비슷해 보이시죠? 네, 제가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느릅나무, 벚나무의 공통점은 잎이 서로 마주나기이며 잎 끝이 날렵하게 빠져 있고요. 거치를 보시면 잎마다 톱날이 모양의 거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도 톱날의 모양이 있고, 이것도 톱날의 모양이 있고, 또 여기도 보세요. 그죠? 여기 벚나무도 이렇게 톱날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거치가 톱날의 모양이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네, 또 잎의 모양을 보시면 잎의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색을 보시면 색이 더 짙은 색이 느릅나무입니다. 느릅나무가 색이 녹색이 더 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느릅나무보다 색이 약간 연한 것이 느티나무이죠. 느티나무보다 약간 연한 것이 벚나무로 보이시죠. 또 줄기도 마찬가지예요. 줄기도 이 갈색이 색이 줄기색이 약간 더 진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거 줄기보다 느티나무 줄기가 조금 더 연하고, 그 다음에 또 느티나무보다 조금 더 연한 게 벚나무 색입니다. 벚나무 색은 예쁜 밤색이죠. 이렇게 갈색이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보니까 보세요. 느릅나무의 잎과 잎 사이의 간격을 한번 볼까요? 잎맥의 간격이 한 2cm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잎과 잎 사이의 느릅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느티나무를 볼까요? 느티나무는 잎과 잎 사이의 잎맥이 한 5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 2, 3, 4, 5. 간격이 넓있네요. 그죠? 넓게 어긋나 있네요. 느티나무는, 그 다음에, 벚나무는, 1cm, 여기 한 1cm, 2cm 정도 간격밖에 안 되네요. 그 대신 잎은 더 큰데, 조금 한 2cm 정도네요. 그죠? 잎맥과 잎맥 사이가 벚나무도 2cm, 느릅나무도 한 2cm 정도의 간격이 되어 있지만, 얘 잎은 더 짙은 녹색이고, 좀 작으며 더 촘촘하죠. 그죠? 촘촘하게 나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잎맥과 잎 사이는 간격은 2cm, 벚나무도 2cm 정도 똑같지만 느티나무는 간격이 5cm 정도로 이렇게 넓게 나 있네요.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 네. 이제 구분 확연히 하실 수 있으시겠죠? 보시면, 네. 잎의 크기 좀 보세요. 잎의 크기가 크고 작고 오밀조밀하죠. 네, 조금 다양한 편이네요. 그죠? 그리고 측맥을 한번 볼까요? 측맥을 따서 보면, 자, 여기 잎을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측맥을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13쌍이네요. 13쌍. 네. 네. 느티나무도 13, 14쌍 정도 측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벚나무도 보면 좀 간격은 좀 넓기만 하지만 측맥의 간격이 좀 넓죠. 그렇지만 이것도 13, 14 정도의 쌍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13, 14, 얘도 13, 14 보면은 얘도 느릅나무 좀 촘촘하네요. 그죠? 그 대신 측맥은 비슷하지만 잎 크기가 약간씩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색이 진하고 이제 이렇게 구분이 가시나요? 이렇게 옆에 놓고 보시면 보세요. 잎만 멀리서 잎만 딱 봐도 뭔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보이시나요? 좌측에 느릅나무, 중간에는 느티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자리에 벚나무입니다. 느릅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 짜잔! 잘 맞췄네요. 그죠? 와, 저 나무가 바로 느릅나무입니다. 대부분 느티나무는 크게 자라는 것을 보았어도 느릅나무가 저토록 크기까지는 우리 인간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워낙에 효능이 좋아서 우리 사람들은 좋다는 것은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느릅나무가 좀 크는 순간 죄다 다 잘라가서 약재를 이용하여서 어쩌면 느릅나무를 심어서 돈도 벌고 재배도 하기도 하지만 느릅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자, 보세요. 이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서 돌 위에다가 짓지어서 한홍 부위에 덮듯이 올려놓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 한홍 부위의 진한 고름이 느릅나무 껍질에 쫙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 방법은 주의사항도 없습니다. 신기하게 한홍 부위 고름이 빠진 후 상처 부위가
꾸덕꾸덕해지면서 쉽게 염증이 번지지 않고 아주 잘 낫게 됩니다. 동네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다치거나 넘어졌을 때 상처가 나면 그 당시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냥 두면 2차 감염으로 심한 한웅이 생기기도 할 텐데 앞들에 있는 이 느릅나무 한 가지를 잘라서 껍질을 싹 뺏겨서 쥐찌어서 사용하면 직방으로 상처 치료가 되었습니다. 와, 이 느릅나무 크기 좀 보세요. 옛날 같았으면 이 느릅나무를 이미 다 잘라가 버려서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니까 당연히 느릅나무를 치료 방법으로 다 잘라가 버렸으니까 느릅나무는 당연히 잘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집 앞 개울가 옆 앞들에 있던 그때 그 느릅나무의 상처가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러고 보면 집 앞들에 약국 하나 딸려 있었던 터였었네요. 우리를 위한 느릅나무는 내어주기만 했었던 나무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고 필요할 때마다 가지를 얼마나 꺾어다 사용하였었던지 느릅나무는 제대로 키도 못 크고 우리에 의해 꺾여 사용하는 새순 가지가지마다 난도질 되어 잎줄기가 더덕더덕 하였습니다. 원래 느릅나무는 키도 안 자라는 나무라고 착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 의해 찢겨진 느릅나무의 상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던 터라 성장 시기보다 미처 따라 크지 못한 옛 느릅나무의 모양새와 지금의 뒷곁 느릅나무를 보면 키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며 지금의 느릅나무가 신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느릅나무의 껍질은 아주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한지에 놓고 불로 녹여 붙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고약인 고려 도교약이라는 이 제품을 책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더욱더 좋은 것은 생약인 느릅나무 껍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담 꽃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